김경숙 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상담연구원으로 계신데 장로여신학대학교 신대원 나오시고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연세대 상담대학원에서 상담 학위를 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강연하실 제목은요. 탈북민 돌봄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역의 실제. 여러분 이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내용은 사례 발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세 분의 강연에 대해서는 논평자가 있지만은 이 강연은 순수한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논평자가 없습니다. 부제로 탈북민 돌봄 실무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김경숙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자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북민 사역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겪는 소진과 감정노동의 관계, 그리고 감성직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탈북민 사역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탈북민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이 병력을 낳는다. 전체주의 북한의 정체적 폭력성은 북한 사회 구석구석 가정생활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적인 영역까지 치밀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감염시킵니다. 따라서 탈북민의 트라우마는 국가폭력, 가정폭력, 경제적 가난, 관계적 폭력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상화의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북한 위기로 인한 가족의 해체, 죽음, 그리고 탈북, 복성 경험 역시 극한적인 경험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살이 자체가 트라우마 경험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면서 동시에 유사한 경험을 하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더불어 겪는 고통으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발현하게 됩니다. 남한살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남한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적응의 압박도 탈북민의 트라우마를 촉발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북민들은 남한으로 올 때에 한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처럼 피를 나는 형제라는 믿음,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우리 안에 버섭되지 못하는 주변화 경험, 그리고 차별을 받는다는 주관적인 느낌은 다른 다문화 집단의 이주민이나 난민이 겪는 상처와 비할 바 없이 깊습니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는 정체성의 변화, 성격의 변형, 대인관계의 변화, 신념의 외상화, 의미체계의 변화 등 한 개인의 인격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믿음인 세상은 신뢰할 만하고 살만하다는 믿음,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불신하며 적대하게 됩니다. 또한 중립적인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자기 방어적 차원의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에 민감해진 사람의 신경계는 스테이크를 구울 때 튀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화재로 오인하고 비상등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뿌리는 식으로 과잉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재편하게 됩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신경계 민감화로 인해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폭력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의존적이며 주동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조되었다고 느끼며 불신하고 적대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의미체계도 의심합니다. 가정생활과 회사생활은 물론 다양한 인간관계를 비롯한 남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의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주변화됩니다. 또한 권위와 차별, 대우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또한
트라우마의 만성화로 인해서 의학적 소견이 없는 각종 신체 질환을 앓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가족 질환도 앓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탈북민의 트라우마는 심각한 심리사회적 현상을 발현하며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서 탈북민 돌봄 실무자의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연구들이 탈북민 돌봄 실무자들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심한 피로감, 2차 트라우마 가능성, 정서적 냉담, 체력적 고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돌봄 실무자의 경우 2차 트라우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소진을 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과 일하는 미국 사회복지사의 경우 55%가 2차 트라우마 증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탈북민의 치유와 사회 통합, 사회 적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의 준비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진은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 대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하 H2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일종의 감정노동자들입니다. 감정노동자의 공통된 직업 특징은 타인과의 면대면 혹은 구두를 통한 상호 과정에서 상대방이 좋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가치, 국가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좌절 상황에서 극한적인 감정이나 표현을 나타내지 않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구들은 감정노동 결과물로 보면서 소진과 감정노동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감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은 한마디로 감정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자기인식, 둘째,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 셋째, 어려움을 견디며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자기동기화, 넷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이입, 마지막으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대인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들이 감성지능이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 조직 몰입도, 그리고 행복감 및 긍정적 기분, 직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개인은 예리한 자기인식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적절한 감정 조절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인간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성지능 향상은 주의력 훈련을 통해 뇌를 훈련시키므로 가능합니다.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지만 저희의 프로그램에서는 주의력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주의력 훈련이란 의식적으로 비판단적으로 지금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치 처음 경험하듯이 커피잔의 따스함을 느껴보고 손의 감촉도 느끼고 커피 향기를 음미하고 그리고 그 맛을 느끼고 입안에서의 촉감,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까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몸의 감각이 변화, 감정의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손을 자주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따스한 물에 손에 닿는 감각, 그리고 비누향, 부드러운 비누 거품, 또 손을 비빌 때 촉감까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이 변화,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뛰어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감각이
알아차리는 감정이 우리 몸에 우리내려 있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려는 노력이 중단됩니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힘든 감정들 그리고 스트레스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는 이러한 내적인 기능들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력 집중 훈련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자기 인식을 연마하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과 감정 활용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좌절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제문에 있는데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했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참여자들은 탈북민 10명, 한국 출신 10명, 그리고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목회자들, 대안학교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상담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경력은 5년부터 15년 이상입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의 목표는 탈북민들에게 목회적, 복지적, 교육적, 심리적 돌봄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서진 예방과 역량 강화였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주의력 집중을 위한 개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1일 3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제주도 워크샵, 1박 2일의 강릉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해, 자기 돌봄에 대한 세미나와 강의, 그리고 힐링 타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달 1회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이해, 트라우마 이해, 돌봄 사례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매달 2회의 전화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달라졌는지,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했는지, 직무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담하고 기록하고 녹음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자들의 그 면담 자료를 가지고 자기 인식, 타인 이해, 리더십의 변화,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심리적, 신체적 회복 이 영역에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식 영역에서 우선 감정 인식이 확장되다 보니 자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느끼다 보니 자기 몸과 친해지는 경험, 내 몸과 연애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참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다 보니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감력이 확장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직무 몰입도, 직무 만족감이 높아졌고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최적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 감사, 행복감 같은 좋은 기분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는 탈북민 실무자들에게서만 나타난 변화입니다. 반복적인 트라우마 관련된 반복적인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황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과 신체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감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서진 예방의 중요한 변이는 감성적인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조절 및 타인 이해, 직무 만족감, 행복감 증진 등 높은 감성 지능을 나타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내적인 기능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봄 실무자들은 높아진 자기 인식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조절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좌절 상황에서 최적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다 보니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정 활용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좌절 상황에서도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탈북민에 의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련 흩어지고 반응성 높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에 빠져들거나 도취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 좀 더 너그럽고 공감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나타내는 부적응적 행동 그리고 성격 특징처럼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응 패턴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의 인격이나 성격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훨씬 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깊은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무자들은 자신감을 가졌고 사명감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탈북 출신의 경우 눈여겨볼 것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증상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특정할 만한 적발 요인이 없는 중립적인 자극에도 반사적으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한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자신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만으로 공황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밤에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 중심에서 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라면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텐데 신체 증상이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탈북민들은 남 한 살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현실에 고달픈 스트레스가 높으면 보이브에 쫓기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꿉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현재까지 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주의력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이 없는 각종 통증이 시달리는데 이 통증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프로그램은 영양 강화 및 처진 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성을 증명했고요. 또 탈북 출신 실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3회기 하는 개인과제 수행을 일상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3명의 실무자들은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말에 몰아하기도 했습니다. 주의력 집중 훈련은 몇 시간을 했는가가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경험과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과제를 안겨줬습니다.